반갑습니다. 웰컴. ETS 토익 단기 공략 650 플러스. 영광스럽게도 이 책에 이 컨텐츠의 강의를 맡게 된 토익 강사 엄대선입니다.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 어쩌면 이 오리엔테이션을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물건 살 때 매뉴얼 같은 거 꼼꼼히 잘 보시는 분도 있죠?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매뉴얼 잘 안 보세요. 언제 보시느냐? 정말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부랴부랴 찾아가지고 여기에 이게 여기 있었는데 그리고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였는데 라고 정말 뒤늦게 짜증을 내시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후 약방문. 아무튼 네, 꼭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닐 수 있어도 그 비슷한 선상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오리엔테이션 잘 안 보시고 넘어가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냥 이제 뭐 띄워놓는, 그러니까 본격적인 강의는 이제 유료 강의니까 돈 내야 되는 거니까 요런 OT는 그냥 돈 안 내고 띄워놓는, 그래서 이거는 뭐 별로 알갱이가 없는, 필요 없는 강의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한쪽의 어떤 방향이긴 합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은 본 강의에서 담고 있는 건 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토익 자체의 어떤 매뉴얼, 여러분이 굳이 뒤져보지 않고도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영상으로 토익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토익에서 일단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하지만 책에서 여러분이 읽으면서 하기에는 좀 귀찮은 그 부분을 좀 도와드린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오늘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한다 라는 리포터의 심정으로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제목이, 자, 일단 이거부터 다시 한번요. 자, 단기 공략이라고 해놓고 650 플러스라는 말을 해놨죠. 이 단기 공략이라는 말, 물론 그 전에 ETS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이 강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ETS라는 이 로고를, 그리고 이 멘트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영광이고 정말 큰 건데요.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그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일단 바로, 자, 토익은 이따가 얘기할 거고, 단기 공략이라는 거.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 자, 그리고 이 단기 공략 중에서 이 점수대가 650.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높은 목표. 그러니까 나는 지금 650이면 진짜 평생의 소원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난 650 가지고는 안 돼. 이 정도는 목표가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 650이라는 점수가 갖고 있는 포인트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토익에서 그려놓고 있는 가장 밑에 작업. 가장 토익에서 필요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제일 처음의 점수. 동시에, 자, 이 점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면 그 다음 퀀텀 점프, 즉 650에서 800 혹은 900까지 일단 갈 수 있다라는 토익의 어떤 놀라운 점수 향보의 얘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여러분은 잘 못 믿더라고. 혹은 그냥 광고로만 나오는 것 같아서 자기 얘기는 아닐 것 같다고 자꾸 의심을 하시는데,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여기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죠. 요거는 본 강의 때, 자, 650이라는 점수가 어떻게 해서 빨리 나올 수 있으며, 그리고 650 다음에 뭐 몇 점이 아니라 그대로 다음은 그대로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그리던 간에 끝낼 수 있다는 것을 강의로, 본 강의로 한두 시간이 아니라 조금 긴 시간을 잡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토익은요, 그 전에 일단 우리 책 얘기부터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 교재가 갖고 있는 포인트는 출제기관이 만든 점수대별 단기 완성 전략서다.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출문항으로 보강된 단기 완성 시리즈. 여러분들, 오늘 제가 라는 소리를 한 30번을 할 것 같아요. 기출문항. 풍부한 기출문항뿐만 아니라 토익 출제 기간인 ETS가 정기시험과 동일한 유형 및 난이도로 개발한 문제들로 구성된 고품질의 전략서다. 자, 이건 뭐 그렇고요. 자, 제일 중요한 말, 기출문항. 기출문제. 기출문제가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말씀 못 드려요. 기출문제가 토익은 정답입니다. 토익의 정답은 기출문제예요. 강의 10년 넘게 하면서
토익에서 제가 확실히 깨달은 거 딱 하나. 토익은 기출이다. 그래서 지금 이 책 ETS라는 로고가 그만큼 저에겐 굉장히 뜻깊은 거고요. 자, 두 번째. 단기 목표 달성에 최적화된 구성. LC와 RC를 한 권, 단권화했다라는 구성. 목표 점수 달성에 필요한 핵심 내용만 수록해서 학습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점수 몇 점? 650. 650은 그냥 나오게 해드릴게요. 그냥 강의만 보고 시험 보도 그냥 무조건 650 나오게 해드릴게요. 그 이상은 강의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강의를 그냥 보기만 해도 650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그 이상이에요. 아시겠죠? 가장 최소의 분량으로 가장 빠른 결과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시험과 동일한 성우. 그러니까 이거 좀 읽어볼게. 자, 토익 정기시험 성우가 실제 시험과 동일한 속도와 발음으로 직접 녹음하였으므로 실전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다. 그건 그렇고요. 자, 됐죠? 이제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어떤 사람 발음이 안 들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얘기해야 될 유일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사람만 얘기하면 돼. 근데 이 A라는 사람의 발음만 내가 들으면 돼. 근데 그 A라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어.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해줘. 그럼 어찌됐건 간에 단어는 잘 몰라도, 어찌됐건 간에 문법은 좀 부족해도, 어찌됐건 간에 자기의 리딩 실력은 좀 부족해도 이 사람의 목소리는 친숙하게 되겠고, 목소리가 친숙하면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붙고, 자신감이 붙으면 언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실력이 반드시 더 빠르게 상승합니다. 똑같은 성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똑같다. 그만큼 빨리 점수가 나온다. 이 얘기하고 동일합니다. ETS만이 제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공략법, 토익 각 파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하는 점수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공략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본 강의 때 보여드릴게요. 토익 최신 경향을 반영한 명쾌한 분석과 해설, 최신 출제 경향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반영하여 고득점을 달성하게 해줄 해법을 낱낱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고득점까지 책임시켜 드리겠습니다. 650이라는 점수에서 여러분이 다소 실망할 수 있는 거. 난 이 점수가 아닌데, 이 점수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닌데, 그 점수 플러스잖아요. 650 플러스입니다. 여기에 이 고득점이라는 말까지 함께 담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얘기 좀 하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매뉴얼이라고요. 자, 아니야,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꽤 많아요. 이 토익 테스트 오브 잉글리시 포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 TOEIC. 테스트 오브 잉글리시 포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아요. 심지어 이 토익을 한자 흑토에다가 날개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있더라고요. 토익이 영어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토익 약자죠. 국제적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 시험의 약자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일상생활 또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실용적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리스닝 파트 총 100문제 45분 동안에 풀고요. 자, 파트 1 사진 묘사 6문제 나오고요. 파트 2 질의응답 문제 25문제 나오고요. 파트 3 conversation 대화 문제 39문제 나오고, 파트 4 어떤 한 사람이 길게 얘기하는 담화 문제가 30문제가 나오며 만점은 495점입니다. 리딩, RC라고 하죠. 자, 리딩은 파트 5, 6, 7,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짧은 한 문장 안에 빈칸을 마련하고 ABC 선지 4개를 가지고 채우는 빈칸 채우기 문제가 30문제. 자, 텍스트 하나, 장문, 긴 글 안에 역시 블랭크를 4개 뚫어놓고 그 빈칸을 역시 객관식 4개의 선지 중에서 고르는 빈칸 채우기 문제 16개가 출제되며, 나머지는 전부 다 독해 문제인데 이 독해 문제의 종류가 하나는 단일 지문, 싱글 패시지 총 29문제, 더블 패시지스, 이중 지문 문제가 총 10개, 3중 지문, 글 3개를 보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총 15개가 나오는데요. 이 100문제를 75분 동안에 풀어야 되며 만점은 495점입니다.
그래서 총 7개의 파트가 합해서 200문제, 120분 동안 2시간 동안 풀어야 되며 전체 총점 만점은 990점 만점이 됩니다. 그게 토익입니다. 자, 그래프 보시죠. 자, 보면 돼요. 그래프가 다예요.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 자, 뭐가 많아요? 사람, 사물 혼합. 사람과 사물이 나오는 문제가 제일 많고요. 뭐에? 사진에. 어디 있어? 여기 사진인데. 여기 사진이에요. 그림 아니에요. 파트 1 사진 묘사 문제입니다. 사람을 묘사하는 게 50%. 자, 그러니까 사진에서 사람이 나올 때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람, 사물, 그다음 풍경. 요 순서. 사람, 사물, 풍경이 사진 속에서 나오는 문제가 바로 사진 문제. 파트 1 문제입니다. 총 몇 문제?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파트 2. 자, 총 25문제라고 그랬죠? 누가 뭘 질문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하는 방식, 혹은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답을 하는 방식인데 선지가 3개예요. 다시 한번요. 자, 선택지, 보기라고 하죠? 이 선택지, 보기가 3개씩입니다. 삼지선다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삼지선다형. 자, 44% 의문사 의문문.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who, when, where, what, how, why 맞나? 여기 정도. 의문사 의문문 44%. 일반 의문문 16%. 그러니까 비동사로 물어보거나 두 동사로 물어보는 거. Are you? Do you? 이렇게. 평소문 12%. 평소문 12%. 그러니까 파트 2는 꼭 물어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 평소문이 12%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다음 사람이 어떤 식으로 답을 할 수 있다. 혹은 응할 수 있다 정도지 꼭 물어보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의도가 약 12%가 껴 있습니다. 자, 부가의문문은 맨 마지막에 우리말로 하면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되묻는 형태. 이게 총 8%. 부정의문문 8%. 선택의문문 8%. 간접의문문이 약 4%의 구성을 갖고 있죠. 평소문 12%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의문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일단 질의응답이라고 보통 보고는 있습니다만 꼭 다는 아니다라는 거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트 2 25문제 출제됩니다. 자, 파트 3. 자, 뭐 제일 많은 걸로 따지면 뭐 세부 사항을 묻는 문제겠죠. 그럼 구체적인 포인트를 묻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뭐 포인트가 뭐 선명하지는 않고요. 자, 대신 오히려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 화자, 장소를 묻는 문제 15%, 요청 제안을 묻는 문제가 13%, 다음에 할 일을 묻는 문제가 13%. 자, 그리고 요거. 주제 목적을 묻는 문제가 10%. 주제 목적과 화자, 장소, 그리고 요청 제안, 요 정도, 다음에 할 일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주제 목적 그리고 요청 제안, 화자, 장소 요 3가지를 묶으면 뭐랑 같은 얘기냐면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문제가 대략 합하면 뭐 그냥 단순하게 그냥 10만 계산해도 30이죠. 30%가 훌쩍 넘죠. 그러니까 물론 세부 사항을 묻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세부 사항을 묻는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잘 파악해도 30% 이상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 파트 3부터의 듣기는 하나하나의 듣기의 포인트를 무조건 묻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파트 1 사진 묘사 문제.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한 문장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A 한 문장, B 한 문장, C 한 문장. 그 다음 파트 2. 질의응답이니까 혹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짧게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1, 2는 그냥 잘 들어라는 얘기야. 그것도 제법 구체적으로 잘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고, 자, 파트 3부터는 기본적으로 잘 듣는다의 개념이 세부적인 것을 다 듣는 게 아니라 넓게 들어서 대충 무슨 말, 대충 이 사람, 대충 이런 장소라고 짐작해도 어쨌건 30%는 맞추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능력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 형태만 봐도 그런 거죠.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문제점, 걱정거리, 의도 파악, 시각, 정보 연계, 그다음에 다음에 할 일 문제, 아까 읽었던 이 문제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야 되는 문제니까 일단은 세부적인 파악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 자, 이 파트 4는 한 사람이 길게 쭉 얘기하는 문제예요.
총 30문제가 나오는데 이때 지문이 10개가 나온다는 거죠. 자, 지문이 10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한 지문당 문제가 몇 개? 3개씩 달려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그 각각의 어떤 문제 유형이, 자, 아까 파트3 잠깐 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파트3하고 파트4가 문제 유형, 세부사항, 화자 장소, 요청 제한, 주제 목적, 그 다음에 다음에 할 일, 문제점, 걱정거리, 의도 파악, 시각 정보 연계 문제가 3와 4가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 2를 한데 묶어서 아주 잘 들어야 되는 문제. 3, 4는 문제 자체의 유형이 거의 비슷하며, 그리고 특징상 한 지문, 파트 4의 한 지문, 그리고 파트 3의 한 대화당 3개의 문제씩을 풀어야 되는, 3개의 문제씩. 자, 문제 3개를 풀어야 된다는 공통점. 그리고 그 문제 유형이 거의 비슷하다는 공통점. 다만 차이가 있다면 파트 4가 지문의 종류가 좀 더 확실하다는 점. 파트 3는 대화이기 때문에 지문의 종류를 딱 정할 수 없지만 파트 4는 아예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전화 메시지, 공지 안내 회의, 방송 광고, 여행 견학 관람, 인물 강연 설명의 지문 종류가 딱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 자, 바로 그 부분이 파트 3의 대부분의 공통점이자 파트 4가 약간 다른 점인데요. 자,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이 파트 4까지가 우리가 LC라고 하죠. LC라고 하죠.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잘 보세요. 공지 안내 회의, 방송 광고, 여행 견학 관람, 인물 강연 설명, 전화 메시지의 각 지문에 나오는 파트 4 원고에서 나오는 문장의 포인트가 특히 1, 2, 3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특히 이 파트 4에서 나오는 지문 안에 LC에서 나오는 문장을 가지고도 요거를 똑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토익이에요. 이게 놀라운 토익의 연계성입니다.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지금 650이 절실하신 분들, 저는 진짜 기초가 없다, 저는 진짜 영어를 잘 못한다, 혹은 정말 자신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뭘 플러스해서 더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LC까지 해서 듣기를 하면서 듣기 공부를 하며 듣기에 나와 있는 지문 안에 있는 문장을 읽으면서 해석도 하고 문법적인 포인트를 건져주시면 됩니다. 굳이 무리해서 RC 포인트에서 나오는 문법 사항을 더 알지 않아도 돼요. 650은요. 그런 시험이니까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여기까지 되고 이 상태에서 날개를 달아서 자, 파트 5에 나오는 이 문법 포인트, 그리고 어휘, 전치사 어휘, 동사 어휘, 명사 어휘, 그 다음에 접속사 어휘, 형용사 어휘가 곁들여지고, 그 다음에 파트 6의 지문 안에 나오는 문장 고르기, 어휘, 접속 부사, 문법 문제가 더 플러스되는 상태. 바로 이게 바로 토익은 그냥 그 상태에서 뎁스만 더 얹히는 것이지 이거 끝내고 그 다음 꼭 해야 된다, 이거 끝낸 다음에 그 다음 해야 된다, 이런 공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 혹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혹은 그렇게 시간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요. 자, 이 형태 보이시죠? 그죠? 다시 한번 잠깐만 형태만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파트 5 형태는 자, 문법적 포인트 이렇게 나오고요. 어휘 포인트 이 정도의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트 6에서는 기본적으로 어휘, 파트 5에서 배웠던 어휘를 그대로 써요. 그대로 써요. 거기에 약간 더 문장 고르기가 삽입되고요. 더 추가가 되는 거죠, 문제가. 접속 부사 문제가 추가가 되는 거고, 문법 문제 파트 5 문제랑 똑같습니다. 즉 어휘, 문법이 파트 6에서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 파트 5에서 배웠던 걸 그대로 활용하는 거고, 문장 고르기와 접속 부사가 플러스 되는 개념이죠. LC 파트 1, 2, 3, 4에서 기본적으로 RC 파트 5를 상당히 많이 미리 배울 수 있고, 자, 그렇게 해서 LC에서 충분히 많이 들으면서 RC까지 같이 공부하는 거를 파트 5에서 조금 더 추가하게 되면 650 이상이 무조건 나오고, 거기에 조금 더 플러스 되는 이런 포인트를 얹히게 되면 점수가 더 나올 거고. 파트 7, 독해 문제. 자, 독해 문제 수가 제일 많아요. 54문제예요. 근데 이 54문제를 새롭게 공부하는, 난 독해가 약한데 라고 공부하는
새로운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자, 이 54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파트 5, 6 아까 LC 다음에 RC라고 그랬죠? 문법적 포인트, 그 다음에 어휘 포인트, 그 다음에 접속 부사 혹은 문장 삽입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파트 6에서의 어떤 추가 포인트를 바탕으로 해서 글을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무조건 70%까지 됩니다. 그럼 나머지 30%는 바로 뭐가 되느냐? 연계성 문제. 3개의 지문이 나오긴 하는데 또 3개의 지문을 다 보고 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2개의 지문만 보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이건 연계성 문제. 연계성 문제. 자, 그리고 동의어 문제. 왜? 문맥 속에 들어가는 단어의 의미와 같은 문제. 이 문장 삽입이라든지 의도 파악 문제는 LC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문장 삽입 문제 파트 6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요거 LC예요. 요거는 파트 6예요. 추론 암시 문제, 요거 추가되는 거야. 요거 추가됩니다. 자, 요거 연계 문제 추가되고 추론 암시 문제 추가되고 나추론 문제 추가되는 거야. 그죠? 하지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주제 목적 문제와 세부 사항 문제는 사실 파트 5, 6 혹은 그 전에 LC 지문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다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 정도 LC 스크립트, 3, 4 스크립트를 읽은 거 그리고 이해도를 바탕으로 5, 6에서 배웠던 문법과 어휘만 얹혀진다면 대부분의 파트 7은 시간만 있으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냥 추가만 된 거죠. 아시겠죠? 즉 650 플러스 알파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거를 어찌됐건 간에 차근차근 정확한 문제들로 정확한 성우의 목소리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기 걸로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시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라는 사람, 엄대섭이라는 강사는 이 효과를 가장 극대화해서 여러분에게 점수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강사라 스스로 자부하거든요. 그만큼 치열한 고민과 그리고 오랜 경험과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진짜 고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모든 문제를 다 다뤄주고 싶었지만 또 어떤 시간의 한계와 어떤 분량의 어떤 제한 때문에 정말 고르고 엄선하고 강의에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엑기스를 다 담기 위해서 정말 또 고르고 또 생각했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만 집중해도 충분합니다. 무조건 650 이상은 나온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650이 아니라 650 플러스를 염두하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강의에서 보라고 한 부분만 3번씩 복습하시면 됩니다. 3번씩 복습하시면 됩니다. 예습이 아니라 복습이라고요. 제가 얘기했던 포인트를 3번씩만 그대로 실천에 옮기시면 돼요. 그럼 제가 약속드릴게요. 강의만 들어도 100점이 무조건 오르고요. 무조건이고요. 복습 한 번만 해도 200점. 그리고 이를 정확하게 실천만 한다면, 즉 3번에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 시험장에서 문제를 그렇게 똑같이 풀어만 준다면 300점 이상의 점수를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궁금하시다고요? 직접 본 강의에서 정말 하나하나씩 남김없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때 뵙겠습니다.